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의 역할, 그리고 그 소비자의 역할에 따라서 기업의 윤리가 어떻게 충돌이 되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비자는 크게 욕구 충족자, 가치 추구자, 배우, 생산자, 영향력 행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소비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비자 역할로 인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입장 차이, 관점 차이로 인해 음, 기업 윤리의 다섯 가지 관점인 의무론, 권리론, 공리론, 정의론, 상대주의 어, 중에서 어떤 것과 충돌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충돌이 되었을 때 과연 기업은 어떠한 어,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비자가 각각 어떠한 존재인지 한 다섯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욕구 충족자. 소비자는 소비하는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생리적인 욕구인 갈증이 생길 때는 편의점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산다던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경우 그 심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뭐 초콜릿을 먹는다던가 이런 것이 바로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당연히 그러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을 내놓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통해 개개인의 시청 이력을 분석, 그에 맞는 정말 그 욕구, 소비자의, 시청자의 욕구에 딱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를 쉽게 발견해서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의 체류 시간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치 추구자로서 소비자는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소비라던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고려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 즉 행복이라던가 평화라던가 혹은 지구의 뭐 안전한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즉 높고 숭고한 가치를 그런 제품 소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노동 착취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커피만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리필이 가능한 그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일차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가치 추구자로서의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당연히 이런 소비자의 윤리적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ESG 경영을 강화한다던가 혹은 소비자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음, 저희가 도넛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을 통해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어, 그 도넛 가게에서 파는 매장에서 파는 이 원두가 100% 공정무역을 통해 어, 통해서 들어온 원두만을 사용한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광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세 번째, 배우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라는 입장이라는데, 훌륭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소비자는 그러한 역할 수행을 도와주는 혹은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을,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가령 면접을 앞둔 구직자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명품 브랜드의 정장을 구매한다던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 고가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혹은 뭐 친환경, 유기농, 이유식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특정 소비자가 하는 역할, 가령 직장인, 부모 혹은 명품 애호가라든가 이러한 어떤 역할에 맞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할 때 필수 아이템이 되는 것이라고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실례로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전문가,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실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보호자라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광고에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소구하는 광고를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 공원에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비자가 하는 역할, 소비로서 어떠한 것을 역할을 하느냐? 소비자는 원래 컨슈머, 즉 컨숨, 소비하는 ER, 사람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소비자는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이라는 과정에도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프로슈머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이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 프로슈머의 현상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슈머는 생산자라고 하는 프로듀서와 혹은 프로페셔널 할 때 프로를 합쳐서 소비자와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설계나 생산하는 과정에 원래 기업만이 참여했다면 이제는 그런 과정에 드디어 소비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가령 표준화된 제품을 뭐 구입한 다음에 뭐 튜닝을 한다던가 DIY 만든다던가 뭐 소프트웨어의 베타 버전을 참여한다던가 혹은 신제품의 사용 평가단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히 소비 객체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떤 생산자 입장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영역을 같이 담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은 당연히 고객이 어떠한 생산 과정이라던가 기업의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 바이유라 해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한 신발을 자신만을 위해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곳에서 나온 어, 레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소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더 생산자로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향력 행사자로서 소비자도 있는데요. 물론 생산자와도 뭐 연관이 될 수 있고 가치 추구자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든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한다면 영향력 행사자는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거나 혹은 생산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소비자의 의식을 소비자가 생각하는 신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혹은 너무나 좋은 제품이나 회사나 매장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생산자로서의 소비나 가치 추구자로서의 소비자는 자기로서 끝난다면, 1인으로 끝난다면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소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소비자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바일이나 SNS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내가 혼자 가치 추구를 한다든가 혼자 어떠한 그
신제품을 사용한 이런 리뷰들을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집단 소비자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소비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중간상과 제조사, 뭐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즉 소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소비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뭐 불매운동을 주도해서 기업의 윤리 정책을 바꾼다던가 미닝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돈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영향력 행사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더욱이 긍정적인 구전이 될 수 있도록 어, 실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든 아니면 마케팅에 활용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재빠르게 그 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인플루언서나 영향력이 있는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례로 코로나 때 제가 이거 봤던 건데, 동생과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등학생이 동생을 위해, 음, 치킨을 사주러 갔다가 그 치킨을 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대접을 받은 것을 이 고등학생 남학생이 어, 알림으로써 이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점에 그 돈줄 사건이 일어나는 즉 돈줄은 뭐냐면 자신들이 먹지도 않는데 저 지방 경상도 뭐 거제 제주도에서 주문을 하고 받지 않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의지를 같이 실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인스타 같은 데 올려서 전파되도록 한다는 거죠.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가치 추구에서 넘어서서 이 영향력 행사자로서 소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